안녕하세요. 속보효입니다. 오늘은 금리 인상이 강제 종료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코스피가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2년물 금리예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모습이었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에 올라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올해 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라는 이제 의구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안불안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5.1%까지 갔던 금리가 3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와, 와, 와. 어제는 심지어 60bp라는 기록적인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처음에 이 정도 하락했을 때는 야 금리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잘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금리가 60bp나 하락하는 걸 보니까 이거 뭐지?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죠. 코스피는 그래서 지금 현재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2% 후반대,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조정받는 거라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해야 될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닌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야 맨날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주가 빠졌다고 막 난리 치더니 이제는 금리가 하락하는데 왜 또 주가가 하락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FMC를 앞두고 연준 의원들은 입이 닫혀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도록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기자가 연준의 대변자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분이 어제 이야기한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연준은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뭔가가 부러질 때까지. 뭔가가 부러지지 않으면 계속 금리를 올리고 금리 올리다가 뭔가 부러지면 멈춘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작년에 신기하게도 금리를 정말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와, 그런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붙이죠. No more.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좀 미묘함을 느끼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부러질 때까지 라고 할 때 그 부러지는 대상이 미국 연준에서는 미국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금리를 올린 동안에 항상 신흥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뭔가가 부러지더라도 다른 나라, 한국이 부러지든 영국이 부러지든 중국이 부러지든 그런 나라들이 부러졌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부러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전망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는데요. 주말 동안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때는 금리가 이런 식으로 7월달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지금 6.5%까지 막 올렸다가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전망이 돼 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아이고 5%가 고점이고 3월달에 올리면 한 번 올리고 그 뒤로 못 올린다라는 전망 그리고 내년에는 뭐 2.5%까지 오히려 낮춰야 된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올해 말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5%로 끝날 가능성 거의 없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으면 더 올리든가 아니면 더 내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였었는데요. 둘 다 시나리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릴 것 같다가 바로 내리는 쪽으로 불과 이틀 만에 바뀐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PC가 이게 먹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컨트롤 알트 벨을 누르면 강제 종료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금리 인상이 강제 종료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야, 금리 올려서 그 난리였는데 이제 금리 안 올린다는데 또 뭐가 걱정이냐?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크레딧 스위스의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크레딧 스위스가 망할 거라는데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인데 크레딧 스위스가 진짜 망할 것 같나 봐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크레딧 스위스의 전략가인 졸탄 아저씨가 요즘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면 되겠네. 네가 맨날 얘기하던 달러로 도망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3월 달엔요,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러 없어 이렇게 지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습이 위험할 땐 달러 찾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SVB 사태를 포함해서 많은 은행의 디폴트나 뱅크런이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 지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크레딧 스위스의 CDS,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 금리를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CDS 금리도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리만이 여기 있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도 이 정도인데 그보다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신기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있죠? 사우디의 대표 그리고 이란의 대표가 갑자기 주말 동안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웃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한테 야 니네 그동안 달러 가지고 장사 잘해 먹었지? 야 근데 니네 우리 그 달러로 우리 기름도 안 사준다며 이제 난 중국한테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진짜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가셔서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 아저씨가 생각이 나거든요. 졸탄 아저씨가 말한 대로 다 됐는데 형 어디 갔어?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제가 찾고 있다고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